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여야 간 대립 해결 조짐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신년 인사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참했지요. 곧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와 체포동의안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올 텐데 지금까지의 민주당 행태를 보면 올 한 해도 여야 간 대치가 극에 달할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처럼 지금의 정치 양극화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새해 들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지난해 10월 여야 일부 의원 등 12명 명의로 된 비슷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소선거구제로 인해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에서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지요. 제2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격하게 화답하면서 여야에 3월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중대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해보고자 하는 의중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과연 중대선거구제가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현행 소선구제는 무조건 악이고 중대선거구제만 선인가? 이런 본질적인 생각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기초적인 것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거구란 독립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지역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선거구에도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 우리나라는 선거구당 1명씩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정당 득표를 기준으로 비례대표제를 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선거구제로 246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비례대표제로 54명의 국회의원이 추가로 배지를 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소선구제로 인해 영남, 호남, 충청 등 일부 지역을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부작용이 양산된 것을 첫째 이유로 꼽습니다. 자, 이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한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만 뽑는 소선거구제가 처음 실시된 13대 총선 결과를 보면요. 전라공화국 평민당, 대경공화국 민정당, 부경공화국 민주당, 충청공화국 공화당으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쫙 갈라졌습니다. 또 1인 당선 표결 방식이 선거를 과열시킨다는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따라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치 양극화와 함께 이념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새로운 선거구제도 도입이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워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여서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 지역 특성에 따라 2명에서 4명을 선출하는 방법을 정치 시작 전부터 생각해왔다. 중대선거구제로 대표성이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에서 4명을 선출하는 방법이라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선거구제는 전통적인 중대선거구제와는 종류가 다른 지역에 따라 소선구제를 유지하기도 하고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 서너 명을 뽑는 대선거구제를 혼합하는 방식인 듯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말할 때 첫 번째가 과다한 사표의 문제점을 꼽곤 하는데요. 1등과 2등의 득표율이 대등해도 단 한 표만 지더라도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 구조 때문에 2등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실상 사표가 됩니다. 하지만 이걸 중대선거구제로 보완할 수가 있고, 또 본질적으로 소선거구제가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군소정당이 난립하게 됩니다. 꼭 1등을 안 하더라도 2등, 3등을 노리는 후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중대선거구로 전환하고 내년 총선이 열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호남의 경우 민주당이 복수 공천을 하면 그만입니다.
또 겉으로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지만 무늬만 무소속이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민주당 사람일 게 100%이죠. 그리고 이런 후보는 당선 후에 예외 없이 민주당에 입당을 합니다. 현행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초의원 등을 뽑을 때 복수 공천을 하죠. 여러분께서도 선거 공보물에서 1-가, 1-나, 2-1, 2-2 뭐 이런 걸 보셨을 텐데 특정 성향 정치색이 옅은 지역에서는 한 선거구의 국민의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 2등으로 나란히 당선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성향의 정치색이 짙은 지역에서는 한 정당에서 복수 공천한 후보들이 싹쓸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후보들이 타당은 물론 자기 정당의 후보들과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가 더 혼탁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 선거구만이 답이다. 이런 주장은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점 또 한 가지, 중대선거구제의 치명적 단점이라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깜도 안 되는 국회의원, 자질이 부족한 국회의원, 비리 등 사고를 친 국회의원을 다음 선거에서 심판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이게 가능하지요. 어느 현직 국회의원이 잘하나 못하나를 4년 동안 꾸준히 지켜보다가 감이 안 되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등 사고를 쳤다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게 되면 이게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지는데요. 즉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두말할 것도 없이 명료성이 되겠지요. 더 쉽게 말해 잘한 쪽이 승리하고 못한 쪽이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잘하건 못하건 동반 당선되는 중대선거구제와는 확실히 차별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소선구제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45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아프가니스탄, 라오스, 오만, 쿠웨이트 등 8개국에만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런 맥락에서 멕시코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멕시코는 연일 정치 시위로 떠들썩했는데요.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정안 때문이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 정수를 3분의 1로 감축하는 것이 그 골자였는데요. 인구 1억 2천만의 멕시코에서 상원은 128석에서 96석으로 하원은 500석에서 300석으로 줄여 총 396석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멕시코는 한국처럼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나누는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정치 책임성을 높이고 의회 예산 낭비를 줄이자는 게 멕시코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야당은 행정부 권력을 확대하고 여당에 유리한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멕시코 국민의 여론은 의원 감축 쪽에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말 취임했는데 취임하자마자 본인 월급부터 60% 삭감했고요. 2,500억 원짜리 호화 전용기를 내놓고 민항기 이코노미석을 타고 출장을 다닌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실 예산을 6분의 1 수준으로 줄였고요. 정부 조직을 줄이고 공직자 연봉도 깎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브라도르 대통령에 대한 멕시코 국민들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임기 3분의 2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70%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계사를 보면요, 왕정이나 독재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규모와 권한이 확대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권화된 의원 신분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선 2020년 국민투표에서 70% 찬성으로 의석수를 945석에서 345석이나 줄였습니다. 비대한 의회가 국가 혁신을 막고 포퓰리즘 경쟁만 부추긴다는 분노가 의원 철밥통을 빼앗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원 감축 필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치권이 사실상 이 같은 논의를 차단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연봉을 셀프 인상해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의원 보수를 5배로 올려 세계 톱 수준으로 만들어 놨고요. 정부 공무원에 이어 민간인에게까지 확대한 반부패법, 즉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도 자기들만 쏙 빼놓은 게 바로 대한민국 국회였습니다. 또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노리고 국회로 숨어버리는가 하면 어떤 의원들은 원내에서 음모론과 막말을 내뱉고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연일 우리 국민들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 이런 논의를 하기보다 본질적인 국회의원 수 감축 그리고 비례대표제 폐지 이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